네, 안녕하세요. 박수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중복순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이제 이어서 중복순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중복순열의 뜻이 뭔지 그 정의부터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합시다. 자,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은 일단 순열인 거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구나, 이거 이제 눈치챌 수 있고. 근데 그 앞에 지금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중복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쵸? 중복. 중복의 뜻이 뭐죠? 중복? 초복, 중복, 말복할 때 중복이. 중복 아니죠. 그 중복이 아니고, 중복은 여러 번 반복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선택할 수 있다. 반복해서 뭔가를 여러 번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녹아져 있는 게 바로 중복순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한테 4장의 카드가 있어요. 1번 카드, 2번, 3번, 4번 이게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4장의 카드에서 2장의 카드를 뽑아볼 건데 뽑아서 배열할 거예요. 뽑아서 다시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그럼 일단은 일렬로 배열한다고 하는 거니까 순서가 중요하겠지. 순열의 개념이 녹아있고. 자, 근데 뽑을 때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2장 뽑기. 2장을 뽑을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뽑아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뭐 1, 2 이렇게 1 뽑고 2 뽑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또 이번엔 거꾸로 2, 1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2, 1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4, 3 이렇게 2장을 뽑아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뽑아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4, 4 이렇게 똑같은 거를 2번 뽑아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순열에서는 중복해서 뽑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뽑아냈던 거를 또 다시 뽑아낼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중복 순열에서는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거를 2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뽑아낼 수도 있다. 2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반복해서 뽑아낼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중복 순열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서로 다른 n개의 밑줄 치시고요. 자, 내가 n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중복을 허용 밑줄.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여러 번 뽑아낼 수 있다는 말이라고. 자, 중복을 허용해서 자, r개를 택하는 밑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데 중복을 허락하는. 자, 순열에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순열인 거니까 순서도 중요하고 순서 고려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치? 중복순열이라고 한다. 중복순열이라고 한다. 그럼 중복순열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내용은 뭘까요?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 여러 번 뽑을 수 있고요. 뽑아낼 때 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조합이 아니구나. 순열이구나.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를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다음과 같이 씁니다. n개에서 r개를 뽑아내는 중복순열은 다음과 같이 기호로 써요. n. 자, 원래 순열은 뭐였지? 순열은 p였지? p. 조합은 뭐였지? 조합은 c였지? 중복순열은 파이를 쓰게 됩니다. 파이. n 파이 r 하고 이렇게 쓰게 돼요. 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원에서 파이 배웠지? 파이. 그때 파이 어떻게 썼지? 곱파이는 이렇게 썼었지. 이렇게 파이. 그지? 요거는 그리스 소문자 파이입니다. 귀엽죠? 다리를 딱 들고 있잖아. 그지? 귀엽죠? 근데 얘는 이제 그리스 대문자 파이예요. 좀 늠름해 보이잖아. 딱. 자, 그죠? 늠름해 보이잖아. 그래서 중복순열은 파이라는 기호를 써서 n 파이 r이다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 네. 자, 그러면 저 n 파이 r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그 계산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비밀번호를 한번 설정해 보려고 해. 비밀번호를. 내가 비밀번호 설정할 건데, 이제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총 몇 개의 숫자죠? 10개죠? 0이 있으니까. 10개의 번호를 이용해서
10개의 숫자, 10개의 번호를 이용해서 그 비밀번호 4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4자리의 비밀번호. 여기 이제 한 자리, 1의 자리, 그다음 두 번째 자리, 그다음 여기 세 번째 자리, 그다음 여기 네 번째 자리. 해서 총 4개의 비밀번호를 한번 생성해 보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생성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성하세요? 뭐 이제 뭐 좋아하는 숫자 생성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비밀번호 생성할 때, 이 순서 되게 중요하지? 그치? 여기 들어오는 숫자의 순서 되게 중요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비밀번호를 뭐 4, 5, 6, 7 설정했던 거랑, 거꾸로 7, 6, 5, 4 설정하는 거랑은 다른 번호인 거니까. 그치? 이게 순서 되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똑같았던 번호 또 쓸 수 있겠지? 뭐 비밀번호 예를 들어서 뭐 3333 가능하잖아. 근데 중복해 쓸 수도 있어. 자, 비밀번호 4자리의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일까요? 10개 들어올 수 있죠, 10개. 왜? 난 지금 10개의 번호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일까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10개예요. 왜요? 앞에 썼던 숫자를 또 쓸 수 있어. 중복해 쓸 수 있기 때문이야. 그치? 그럼 세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또 몇 개가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0부터 9까지 아무거나 또 10개 가능해요. 마지막 네 번째 자리에 들어오는 숫자도 10개가 가능하죠. 이렇게 되게 되고, 자, 이제 각각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숫자는 쭉 이어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연달아, 연이어, 연속해서 설정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전부 다 곱셈으로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10이 4개 있기 때문에 10의 4제곱의 개수가 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도입인데요. 자, 지금 서로 다른 밑줄, n개의 번호 밑줄. 아, 내가 n개의 번호, n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 n개의 번호를 활용해서 R자릿수의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해. 아까는 4자릿수의 비밀번호를 만들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좀 더 확장해서 R자릿수의 비밀번호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자릿수, 두 번째 자릿수, 세 번째 자릿수 쭉 해서 마지막 이제 R번째 자릿수까지 총 R자리의 비밀번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죠? 해봅시다. 자, 나는 지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총 n개가 있어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러면 그쵸? n개겠죠. 박스에 쓰시면 되죠.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도 몇 개일까요? 맞아요. n개예요. 왜? 앞에서 썼던 숫자를 중복해서 또 쓸 수 있기 때문이야. 세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일까요? 마찬가지로 n개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간다면 R번째 자릿수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도 n개가 되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설정하는 것은 쭉 이어서 연달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부 다 곱셈으로 연결해 줘야 합니다. 얘가 바로 n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R개의 자릿수의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결과가 되겠지.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뭐가 될까? 실제로 계산하면 n이 몇 개 있는 거야? 똑같은 n이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땡땡땡 R개 있는 거니까 n이 R개 있다. 그래서 n의 R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결국 이게 바로 중복순열의 공식이 되게 됩니다. 중복해서 뽑을 수 있고 썼던 번호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중복해서 뽑을 수 있고 각각의 비밀번호의 자리, 즉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얘가 바로 중복순열의 수를 구하는 공식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할까요? 정리하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밑줄 중복을 허용 밑줄.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자, 일렬로 나열 밑줄. 아, 중복을 허용했고요. 중복되고요.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 그렇지, 순서를 고려한다. 중복도 되고 순서도 된다. 아, 중복도 허락할 수 있고 순서도 되는구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호로 n파이r이라고 나타냈었지? 밑에 쓰겠습니다. 자, 얘를요 n파이r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호로 나타냈었고요. 이 n파이r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자, n을 곱해 나갑니다. n을 쭉 곱해 나가요. 계속 똑같은 n을 곱해 나갑니다. 쭉 똑같은 n을 곱해 나가는데
그것을 몇 개 곱하셔야 되는 거냐면 몇 개? 여기 뒤에 있는 알개만큼이죠. 알개만큼. 그죠? 얘가 총 알개가 되도록 이렇게 곱해 나가시면 됩니다. 똑같은 n을 n 곱하기 몇 개? 알게 하시면 되고요. 이 계산 결과는 그러므로 뭐가 되는 거냐면 n의 r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여기 앞에 있는 n이 요 아래쪽에 크게 n이라고 쓰시면 되고 요 뒤에 있는 r을 지수에다가 올려서 조그맣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의 r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게 돼요. 우리 교재엔 없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5파이 3. 5파이 3에 대해서 한번 교재엔 없지만 예를 들어서 5파이 3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파이 3의 의미는 뭘까요? 서로들 한 5개에서 3개를 뽑는데 중복해서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복해서 뽑아낼 수도 있다. 자, 이거죠. 계산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계산은 그렇지 5의 세제곱입니다.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5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엔 3파이 5 한번 계산해볼까요? 3파이 5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5개를 중복 허용해서 뽑아내서 일렬로 배열 3의 5제곱인 거니까 243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3파이 5? 아니, 서로 다른 3개에서 5개를 어떻게 뽑아내지? 라고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3개밖에 없는데 5개씩이나 가능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중복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이야. 나한테 3개밖에 없었지만 그걸 여러 번 중복해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뽑을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조금 더 작더라도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작더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들도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교재 돌아와서 밑에 보시면 순열 대 중복 순열하고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동그라미 2번에 중복을 허용해 밑줄을 치셔야죠. 자, 동그라미 1번은요,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뽑아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는 떡하니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러 번 뽑아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공통점은 그럼 뭘까요? 맞아요. 순서대로 배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나열할 때 순서를 중요하게 고려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고려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중복은 안 되고 순서는 고려해서 뽑아야 된다. 이건 뭐였죠? 그렇지. 옆에 써봐. 이게 바로 순열이었죠. NPR.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뭘까요? 순서 고려해서 뽑아야 되면서 그러면서 중복도 허용해요. 그게 뭐죠? 중복, 순열. 기호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N파이 R 하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때 NPR은요, N이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됐어요. N이 더 작으면 돼, 안 돼? 안 돼.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N이 더 작으면 안 돼요. 그런데 N파이 R에서는 요 N이 작아도 가능하다. 아까처럼 3파이 5, 3이 작았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을 보시면 3개의 문자 x, y, z 중에서 5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의 수를 구해봐라. 자, 3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데 중복 순열인 거니까 어떻게 쓰면 될까요? 3, 3개 중에서 중복 순열 5개 뽑아라. 3파이 5 계산하면 3의 5제곱 계산하면 답은 243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한번 볼까요? 문제 4번을 보시면 6개의 문자가 있네요. A, B, C, D.
이 F라는 6개의 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이네요. 아, 뽑을 때 순서 중요하고 중복해서 뽑아낼 수도 있고요. 자, 이럴 때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의 개수를 구해라. 여러분, 자음이 뭐죠? 자음이 뭔가요? 자음은 A, E, I, O, U. 아에 E, O, U. 그쵸? 그러니까 얘는 모음이죠. 이게 모음이죠. 다시. A, E, I, O, U가 모음이죠. 이거 아닌 게 자음이고요. 그럼 얘는 모음, 얘는 자음, 얘 자음, 얘 자음, 얘 모음, 얘 자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얘네들로 시작하면서 3개를 택하라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첫 번째 1번. 자, 3개를 뽑을 건데 누구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B로 시작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B로 시작하는 거. 그럼 B로 딱 시작을 하면 이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요? 2개만 더 뽑아내면 돼. 2개만 더 뽑아내면 되는데 나는 지금 중복해서 뽑아낼 수 있는 거고 뽑을 때 순서 중요한 거지. 그치? 차례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중복 순열이 되게 됩니다. 그럼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 거니까 앞에 B를 썼지만 뒤에 또 B를 쓸 수 있다고. 그럼 여기도 B 쓸 수 있고 B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뽑으면 되겠어? 총 6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야? 2개 뽑으면 되겠지. 써보자. 어떻게 쓰면 되겠어?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뽑는다. 6파이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계산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계산은 6의 제곱이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36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B로 시작하는 경우. 자, 이번엔 2번. 또 뭘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C로 시작할 수도 있죠? C로 시작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C로 시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3개 뽑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2자리만 더 뽑으면 돼. 더 뽑으면 되고 중복해서 뽑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6개 중에서 중복해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예요? 2자리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6파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6의 제곱이고 얼마가 되는 거냐면 36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지 않아? 세 번째는 누구로 시작하는 거겠어? 세 번째는 D로 시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야? D로 시작하는 경우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36이겠지. 이 경우도 36일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그렇죠. F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F로 시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니까 얘도 36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의 36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4개의 36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4개의 36을 다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곱셈일까요? 덧셈일까요? 덧셈이죠, 덧셈. 더하기야. 36 더하기 36 더하기 36 더하기 36 해야 된다고. 왜 덧셈이야? 합의 법칙이란 말이야. 합의 법칙은 또는 혹은 이거나일 때야. 봐봐. 얘는 맨 첫 번째가 B로 시작하거나 또는 C로 시작하거나 또는 D로 시작하거나 또는 F로 시작하는 경우에 되는 거잖아. 곱셈은 뭐야? 곱셈은 동시에 의미야. 생각해봐. 맨 앞자리가 B면서 동시에 C면서 동시에 D면서 동시에 F일 수가 있어? 없죠. 그러니까 더하셔야 됩니다. 36을 4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36 곱하기 4와 똑같죠?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44. 답은 144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요. 요거는 이제 별첨인데요. 좀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다른 풀입니다. 어떻게 푸시면 되는 거냐면 이거 4번 해야 되잖아. 4번. 4번 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빼는 겁니다. 전체 경우에서 빼주는 거예요. 뭘 빼주는 거예요? A로 시작하는 경우. A로 시작하는 경우를 빼고요. 또 어떤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E로 시작하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전체 3자릿수 뽑는 거잖아. 그치? 3자릿수. 그러면 총 6개 중에 3개 뽑는 거지. 6파이 3에서 빼는 거죠. A로 시작. 그럼 맨 앞자리에 A 뽑히고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니까 6파이 2죠. 6파이 빼주고 마찬가지로 2로 시작하는 경우도 맨 앞에 2 오고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니까 6파이 2. 이걸 계산해도 마찬가지로 답은 144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구하는 방법하고 거꾸로 빼면서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4번까지 풀어봤고, 자, 이제 중단한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차례인데, 중단한 8번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위에 올라가면 팁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과 r을 결정하는 방법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박스 안을 좀 볼까요? 자, 지금 저는요,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가지고 있어요. 공이 4개가 있죠? 그 4개의 공을요, 편의상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서로 다른 3개의 상자도 가지고 있어요. 얘를 편의상 A 상자, B 상자, C 상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3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괄호에 한번 좀 써볼까요? 괄호에. 그 옆에 괄호 열고 한번 써볼까? 괄호 열고.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음.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음. 자, 그런 상황을 한번 구해봅시다. 공을요, 공 4개를 상자에다가 몽땅 넣을 건데,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공을 하나의 상자에 와르르르 모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2, 3, 4 저 공을 A라는 상자 하나에다가 그냥 몽창 두어도 괜찮다라는 거지. B, C라는 상자가 비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야. 이거 한번 구해볼 건데요. 일단은 경우의 수 문제를 따질 때 다시 좀 처음 돌아가 볼까?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2가지를 파악하는 일이에요.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수 있을까? 순서가 중요할까? 요 2개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단연컨대 이 2개만 잘 구분할 수 있다면 경우의 수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중복될까? 순서 중요한가? 순서 고려해야 될까? 여러 번 뽑아낼 수 있나?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일로 와볼까요? 4개의 공을 3개의 상자에 넣는 중이에요. 그럼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중복이 가능한 상황일까? 중복 당연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왜? 하나의 상자에 와르르 쏟아부을 수 있잖아. 상자 하나만 골라내서 거기다가 공 여러 개 와르르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중복해서 뽑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이 상황을 좀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상자에 와르르 쏟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상자를 뽑아내면 된다는 이야기구나. 중복해서 뽑을 수 있구나 라는 게 감이 잡히셔야 되고, 자, 2번째, 이제 순서가 중요할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예를 들어 공을 뽑는 대로 상자에 넣는다면, 그럼 내가 몇 번 공을 언제 뽑을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혹은 상자와 공을 매칭시킨다면, 상자를 몇 번째, 어느 상자를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공과 상자가 하나씩 대응이 돼서 들어갈 텐데, 공이 상자에 들어가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공과 상자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건데, 그 매칭되는 순서대로 공을 넣는다면, 뽑을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겠지.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복도 허용이 되고요.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중복 순열이다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 되고, 그럼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n파이 r이구나. 여기까지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해서 찾아내야 돼요. 자, 이제는 뭘 결정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n하고 여기 있는 r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이제 마지막 할 일이야. n파이 r이라는 걸 알았다면, 여기 n은 어떤 숫자가, 여기 r은 어떤 숫자가 들어올까? 이걸 고민해야 되겠지. 근데 문제를 가만히 봐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숫자라는 건 사실 2개밖에 없어. 뭐하고 뭐밖에 없어? 4하고 3밖에 없어.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 느낌상 4파이 3이거나 3파이 4일 거란 말이야. 그지?
요것만 누가 되는지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당구장 표시하고 나와 있죠. 4파이 3일까 3파이 4일까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요 두 개를 결정해야 됩니다. 과연 이 문제는 4파이 3일까 아니면 3파이 4가 될까 이 두 개를 결정해 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파이 3일까요? 아니면 3파이 4일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4파이 3 3파이 4 이게 이제 그 교실에서 선생님이 실제로 손을 들게 시키잖아. 그럼 거의 반반 나옵니다. 반반. 뭐 양념반 프라이드반도 아니고요. 4파이 3, 3파이 4 거의 반으로 딱 갈리는데 답이 뭘지 한번 볼까요? 자, 4파이 3은요. 4파이 3의 의미가 뭐죠? 4개에서 몇 개를 뽑자? 3개를 뽑자예요. 주어가 누구냐면 4예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여기에서 3개를 중복해서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4개에서 써볼까요? 자, 얘는요. 4개에서 주어진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고 순서 중요하고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주어였던 4개가 뭔지 한번 가만히 봅시다. 4개가 뭐죠? 4개가? 4개는 공인가요? 아니면 상자인가요? 4개는 공이었죠. 예, 이 4개의 주인공이 공이에요. 이 공 중에서 3개를 선택해내는 겁니다. 공을 3번 뽑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3번을 뽑을 건데 어떻게 뽑을 거냐면 그 위에 제목 팁 옆에 제목 옆에 봐봐. n과 r을 결정하는 방법은 하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라 라고 되어 있지. 극단적인 예 밑줄 한번 딱 쳐보세요. 극단적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공 4개에서 3개를 뽑을 건데 예쁘게 뽑지 말고요. 아주 지저분하게 뽑아보자는 거야. 중복해서 뽑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를 3개 뽑아보는 거야. 공이 1, 2, 3, 4, 4개가 있죠? 1, 2, 3, 4, 4개의 공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뭐 몇 번 공이 마음에 드세요? 전 4반 담임이니까 4번 공으로 할게요. 자, 4번 공만 3개를 뽑아보겠습니다. 4번 공만 3개를 뽑아볼게요. 4번 공 뽑고요. 4번 공 뽑고요. 4번 공 뽑아보자는 거죠. 똑같은 총 4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건데 똑같은 공만 3개를 선택해보자는 거야. 한 놈만 패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매칭이 될까요? 공과 상자가 매칭되는 중인데 이 4번 공이 A 상자에 매칭될 거고 또 이 4번 공이 B 상자에 매칭될 거고 이 4번 공이 C 상자에 매칭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 4번 공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공을 A 상자, B 상자, C 상자에 나눠 넣을 수 있어? 없지. 그 공 찢어야 돼. 없단 말이야.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4파이 3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3파이 4예요. 실제로 3파이 4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3파이 4의 의미는 뭐예요? 3파이 4의 의미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4개 뽑은 뒤 일렬배열이야. 써볼까? 얘는 기본적으로 3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개가 뭔가요? 이 3개가 뭘까요? 주어진 이 3개가 뭐예요? 공이에요? 상자예요? 상자죠. 상자예요. 즉, 상자 3개가 있는데 그 상자 3개 중에서 4개를 뽑아내라는 거야. 중복해서 뽑을 수도 있다는 말인 거고. 자, 난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한 놈만 패기로 했지. 극단적으로 한 놈만 패자고. 자, 한 놈만 패봐. 상자 A, B, C 중에 무슨 상자가 마음에 들어? 뭐 B상자 한번 해볼까요? B상자로 한번 해볼까? B상자만 냅다 뽑아보는 거야. 여기다 쓸게요. 자, B상자만 냅다 뽑읍시다. 상자 B 4개 뽑는 거야. 또 B, 또 B, 또 B 4개 쫙 뽑아봐. 4개 상자 뽑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공과 매칭해야죠. 순서대로 B상자가 1번 공, B상자가 2번 공, B상자가 3번 공, B상자가 4번 공 이렇게 매칭이 되겠죠. 이 상황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B라는 상자 안에다가 4개의 공을 와르르 넣는 거잖아.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그 답은 3파이 4가 돼야 되고요. 3파이 4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3파이 4는
3의 4제곱이 되게 돼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81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해내셔야 됩니다. 아, 되게 어렵죠. 이게 처음에는 문제 푸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먼저 이게 중복순열이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파이 r이라는 걸 캐치하셔야 되고 n파이 r이라면 이게 4파이 3이 맞을지 3파이 4가 맞을지까지도 결정하셔야 돼요. 얘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 극단적인 예를 들라고요. 한 놈만 패. 중복해서 하나만 따다다다다닥 뽑아보는 거야. 그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칠판 정리할 동안 그 밑에 중단한 8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중단한 8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중단한 8번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오일러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기가 검단고에 있는 오일러실이라는 곳이랍니다. 아직 1학년 학생들 수업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죠? 자, 오일러실 뒤쪽에는 이렇게 칠판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중단은 8번. 해보셨나요? 4명의 학생이 있어요. 8번입니다. 자, 4명의 학생이 있어요. 자, 학생 4명을 편의상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활동이 있죠. 체육활동이 있는데 그 체육활동이 뭐냐면 농구, 야구, 축구라고 하네요. 이렇게 3개의 체육활동이 있게 됩니다. 4명이 체육활동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하는 건데 먼저 문제를 읽고서 해야 될 일. 경우의 수에서 가장 기본. 이건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수 있을까? 순서가 중요한 상황일까? 요거 2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먼저 중복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할 수 있죠. 야, 우리 다 같이 농구하러 가자. 가능하잖아. 그지?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은 되고요. 자, 순서 중요할까? 학생과 그 체육활동이 매칭이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떤 체육활동을, 그러니까 몇 번 그러니까 처음으로 뽑아낸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혹은 처음으로 뽑아내는 그 체육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매칭되는 순서가 결정이 되겠지. 그치? 첫 번째 뽑힌 학생은 농구, 2번째 뽑힌 학생은 야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뽑아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순서도 중요하구나.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중복 순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호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n파이 r이구나 라고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n파이 r이면 n하고 r을 결정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 둘 중에 하나야. 지금 보면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학생 수가 총 4명이었죠. 4명이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체육활동이 몇 개였죠? 체육활동은 3개였어요. 3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답은 사실상 2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4파이 3이거나 이게 아니면 3파이 4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지. 이 둘 중에 답이 얼마인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뭘까요? 4파이 3일까요? 3파이 4일까요? 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튀우. 답은 3파이 4가 답이 되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4파이 3은요, 기본적으로 4개에서 3개를 선택하라는 거야. 자,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자. 이런 게 바로 4파이 3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어진 4개가 뭔지를 봐야죠. 4개가 뭐였죠? 학생인가요? 체육활동인가요? 그렇지, 학생이지. 학생을 3개, 그러니까 학생을 3명 선택하라는 거야. 극단적으로 선택하자고. 동일한 애들로. 누구 선택? 이번에 누구? 1학년이니까 1번 해볼까? 1번 학생? 1번 학생만 그냥 3번 주구장창 뽑아보는 거야.
1번 학생, 1번 학생, 1번 학생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 보는 거지. 그럼 순차적으로 이 학생이 체육활동이랑 매칭이 될 텐데 1번 학생이 농구에, 1번 학생이 야구에, 1번 학생이 축구에 이렇게 매칭이 될 거라고. 이거 말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한 가지 선택하기로 했잖아. 그치? 체육활동 한 가지만 선택하기로 했는데 얘는 1번 학생이 3개 다 선택한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3파이 4는 뭐예요? 3파이 4의 의미는요. 3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3개라는 게 뭐예요? 3개는 뭐죠? 3개는 체육활동이었죠. 체육활동 중에서 4개를 선택하라는 건데 농구, 야구, 축구 중에 뭘 뽑아볼까요? 전 야구를 좋아해요. 저는 LG 트윈스 팬이기 때문에 야구를 뽑겠습니다. 야구만 4개를 중복해서 극단적으로 뽑아봐.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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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이렇게 뽑았어. 그럼 이 뽑힌 순서대로 이제 학생 수에 매칭이 될 텐데 야구가 1번 학생, 야구가 2번 학생, 야구가 3번 학생, 야구가 4번 학생. 이거 말 돼요? 말 되죠? 야, 다 같이 야구하러 가자! 이거잖아. 그죠? 얘 말 됩니다. 답은 3파이 4가 되고요. 이 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 3의 4제곱이 되어서 답은 81입니다. 81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숫자를 결정하기, n과 r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에는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뽑아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중단원 13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단원 13번을 보시면 자, 5개의 숫자가 있네요. 0, 1, 2, 3, 4 라는 5개의 숫자가 있고요. 이 5개 중에서 중복 허용 밑줄 쳐야죠. 중복 허용하는 자, 자연수 밑줄. 자연수를 지금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는 거야. 자연수 자체가 순서가 중요해. 예를 들어 봐봐. 뭐 자연수 아무거나 374 이거 하고 거꾸로 써볼까? 473 이거 순서를 뒤집어 쓰면 완전 다른 숫자가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 자체가 순서가 이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열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중복을 허용한다 했고요. 순열이 된 크기 자연수니까 순열이겠구나. 중복 순열의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얘를 이제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과연 2000이라는 것이 몇 번째 수인지를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4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숫자는 안 돼요. 5000 이런 거 불가능하죠. 5를 이용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나는 딱 0, 1, 2, 3, 4만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야. 2000은 몇 번째 수예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2000번째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0, 1, 2, 3, 4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2000은 2000번째 숫자가 아닐 거라고 이 상황에서는. 그치?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2000까지 가지 말고 2000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작은 것부터 내가 셀 수 있는 것부터 몇 개인지 한번 세보자. 첫 번째. 자, 일단은요, 한 자릿수 숫자가 몇 개 있는지를 한번 해볼까요? 한 자릿수 숫자가. 즉, 이제 한 칸짜리 숫자. 요건 몇 개가 될까요? 요거. 한 칸짜리 숫자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일까? 4개밖에 없지. 4개밖에 없어요. 왜 4개예요? 여기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4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5, 6, 7 이런 거 못 쓰는 상황인 거잖아. 됐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두 자릿수 볼까요? 그럼 두 자릿수 자연수는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자릿수의 자연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두 자릿수의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맨 앞에는 뭐가 들어올 수가 없어. 0은 들어올 수가 없어. 0 들어올 수가 없어. 0이 들어오는 순간 다시 한 자릿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0은 들어올 수가 없고 누구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가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4개가 되는 거죠. 4개가 될 거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칸에는 몇 개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칸에는 5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왜요? 앞에 숫자를 1을 썼건 2를 썼건 3을 썼건 4를 썼건 뒤에 또 쓸 수 있지. 아니, 자연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33 이거 자연수잖아. 중복해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무슨 수를 썼는지 상관없어. 뒤에서 또 쓸 수 있어. 다만
맨 앞자리 수에서는 0이 안 됐기 때문에 4개밖에 안 됐지만 뒤에 자리는 0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5개를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두 개는 어떻게 연결시키면 될까요? 곱하기로 연결시켜야죠. 앞자리 쓰고 이어서 뒷자리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4, 5, 20개. 그래서 두 자릿수까지 총 24개가 있겠구나라는 거 눈치챌 수 있죠? 그럼 3번 이번에 세 자릿수 한번 가볼까요? 세 자릿수. 마찬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자릿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 자릿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자,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4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복해서 올 수 있는 거니까 5개씩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어주는 거니까 곱하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계산하면 4, 5, 20에다가 2, 50이니까 100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세 자릿수까지 총 몇 개인 거야? 4개, 20개, 100개니까 124개. 여기까지가 124개. 자, 이제 200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4자릿수입니다. 자, 4자릿수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4자릿수에 칸을 먼저 그려보고. 일단 4자릿수에서 맨 앞자리가 1인 경우부터 시작하겠죠? 1부터. 자, 맨 앞자리 1을 딱 박아놓고 시작해볼게요. 1이 딱 박아놓고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개? 5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여기 몇 개? 5개. 그래서 얘를 좀 더 곱해주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거 몇 개가 되는 거야? 125개? 여기까지가 12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1로 시작하는 것만 하야였더니 125개야. 근데 봐봐. 1로 시작하는 거에서 맨 앞자리 숫자가 뭐냐면 1로 시작하는 4자리 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뭐냐면 1000일 거야. 그래서 1000. 그럼 1001, 1002, 1003 가겠지? 해서 제일 작은 숫자가 제일 큰 숫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 1444가 제일 클 거야. 선생님 1500도 있잖아요. 1501도 아니라니까. 숫자 4개밖에 이거밖에 4까지밖에 못 써. 그러니까 5 같은 거, 6 같은 거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4자리 수 중에 제일 큰 건 1444야. 괜찮아? 자, 그 다음 숫자는 그럼 뭐가 되겠어? 그 다음 숫자는 1445가 아니라 그 다음 숫자가 바로 우리가 염원하던 2000이 되는 거겠지. 그치? 뿅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까지가 총 몇 개가 되는 거냐면 1444까지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4개, 20개, 100개, 125개 다 더해주면 249개인가요? 예, 1444까지가 249개의 숫자들의 개수야, 총 개수가. 1444까지가 249야. 그럼 내가 알고 싶었던 2000은 몇 번째 수가 되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 번째 숫자니까 250번째 숫자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지. 왜요? 나는 5라는 숫자는 더 이상 못 써. 1444가 4자릿수 중에 1로 시작하는 4자릿수 중에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1444 다음이 바로 2000일 거야. 근데 1444까지 개수가 총 249개야. 그럼 그 다음 번째 숫자인 2000은 250번째 수가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중복순열 내용이 조금 많고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